충남 아산시의 재개발 현장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굴착기가 흙을 파내는 소리와 인부들의 구령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대한건설그룹 서윤희 여회장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현장 소장이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철근을 정리하는 남자.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소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인부, 저기 철근 정리하는 사람 말이야. 이름이 뭐지? 윤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소장이 명부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강민수라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일주일 전부터 나왔습니다. 윤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윤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한때 건축가를 꿈꾸던 그 청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희가 차량으로 돌아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비서실장 장미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윤희가 물병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옷에 쏟아졌습니다. 미란 씨, 저 현장에 강민수라는 인부 있지? 그 사람 신원조사 좀 해줘. 조용히. 미란이 윤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보며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건축학과 선배였던 민수.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그 시절.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기억.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희의 집무실로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민수 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윤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민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 건축사무소 부도로 28억 원의 빚을 졌고요. 현재도 1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월 300만 원씩 갚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란이 보고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 결혼했는데 7년 전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22세 딸과 단칸방에서 살고 있고요.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직입니다. 윤희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있다고?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건축학과 4학년이고요. 윤희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출생증명서를 꺼냈습니다. 2003년 3월 15일. 자신이 아이를 낳은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생년월일은? 윤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미란이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1998년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는 다시 아산 공사장을 찾았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민수를 따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작업복 차림으로 윤희의 차량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윤희가 차창을 내리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희?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서윤이에요. 윤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민수가 작업복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 저녁 서울에서 만나요. 윤희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수가 명함을 받아들었다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사람 만나실 필요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윤희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꼭 만나야 해요.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윤희의 절박한 목소리에 민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희가 차량에 올라타며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채무 내역하고 채권자 명단 파악해줘.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윤희는 백미러로 민수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윤희가 미란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미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민수 씨 채무 내역 확인했습니다. 윤희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 8억, 제2금융권 2억, 사채 2억, 총 12억 원이었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은 우리 회사 명의로 중도 상환 처리해. 사채는 내가 직접 만나서 협상하겠어. 윤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이사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윤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개인 자금으로 처리할 거니까. 며칠 후 윤희는 8억 원의 은행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사채업자 2명을 직접 만나 6개월 유예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민수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고객님의 대출금 8억 원이 전액 상환 처리되었습니다. 민수가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곧이어 사채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수 씨? 빈 6개월 유예됐어. 그동안 이자도 없어. 민수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하신 겁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서울 본사 근처 한정식 집으로 와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윤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한정식 집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낡은 점퍼를 걸쳤지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윤희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윤희가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윤희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나예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윤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혼자 숨겼어요. 그런데 오빠가 알아냈어요. 오빠가 날 병원에 강제로 데려갔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이가 없었어요. 오빠가 어디론가 보냈다고만 했어요.
윤희가 출생증명서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2003년 3월 15일.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민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간 찾았어요. 하지만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가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어요. 윤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문득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는 친딸이 아니야.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가 22세라는 점이 걸렸습니다. 윤희의 아이는 20세나 21세여야 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게 우리 오빠라면 그 빚을 갚는 건 내 의무예요. 윤희가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수가 손을 뒤로 뺐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대한건설 본사 이사회실. 조카 서준호가 재무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 명의로 8억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고모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대출금을 상환하셨군. 준호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조용히.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의 약점을 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같은 시각 공사장 휴게소. 박태준이라는 남자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민수야, 나야. 태준이. 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냉담하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회사 망친 게 내 잘못이었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민수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태준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회사 망가뜨린 게 내 횡령이 아니었어. 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멈춰섰습니다. 서윤석, 대한건설 전 회장.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고의로 무너뜨렸어. 태준이 15년 전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대한건설이 협력업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윤석이 거래처들한테 압력 넣어서 우리 일감 다 끊었어. 은행 대출도 막았고.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 민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태준이 씩 웃었습니다. 서윤이가 너 돕는다는 소문 들었어. 그 여자한테 10억만 받아내. 그럼 서윤석이 내 마누라 교통사고도 조작했다는 증거 주지. 민수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내 아내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태준이 민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10억 준비하면 그때 증거 줄게. 태준이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떴습니다. 대한건설 서윤희 여회장, 일용직 인부와 미래 포착, 12억 원 뒷돈 의혹. 윤희와 민수가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윤희가 아침 일찍 출근해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미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테이블 위에 기사를 출력한 종이를 올려놨습니다. 고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을 도운 겁니다. 윤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이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12억 원이 개인적 도움입니까? 이건 횡령 아닙니까?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희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개인 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윤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왜 회장님이 12억이나 쓰면서 도와야 하는 겁니까? 준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윤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서윤석이었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명예회장님? 이사 한 명이 놀라 물었습니다. 윤석이 휠체어를 몰고 테이블 앞으로 왔습니다. 다들 앉으시죠. 내가 이 사태를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희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석이 윤희를 회장실로 따라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석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만나는 남자가 강민수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윤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희가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20년 전 그 건축학도 말이야. 아직도 그놈을 못 잊었구나. 윤석이 휠체어를 돌려 윤희를 마주봤습니다. 오빠가 민수 사업을 망가뜨린 거야?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재벌가 핏줄이 그딴 놈과 섞일 수 없었어. 윤석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수 아내도 오빠가? 윤희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윤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7년 전 일은 좀 과했지. 하지만 그 여자가 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했어. 윤석이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딸이야? 윤희가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강민수 아내한테 입양 보냈지. 재미있는 운명의 장난 아니야? 윤석이 비웃었습니다. 윤희가 오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윤석이 윤희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야. 조용히 회장직 준호한테 넘기고 강민수랑도 연 끊어. 그럼 수진이가 내 딸이라는 건 평생 비밀로 해주지. 윤석이 협박했습니다. 윤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수진이 출생 비밀을 언론에 다 털어놔.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봐. 윤석이 휠체어를 돌려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공사장. 민수가 태준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인천월미도 선착장. 증거 가져올게. 민수가 작업을 마치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선착장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10억은? 태준이 먼저 물었습니다. 민수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증거부터 내놔. 당장. 민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태준이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돈 없으면 증거도 없어. 태준이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15년 전에도 너 서윤석한테 협박당해서 날 배신한 거 아니야? 민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태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넌 처음부터 피해자 행세만 한 거야. 민수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태준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서윤석이 내 가족을 위협했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태준을 뿌리쳤습니다. 10억은 못 구해. 하지만 증거는 필요해.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태준이 중얼거리고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7년 전 정비 기록과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수가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만나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윤희의 집. 민수가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윤희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서윤석의 비서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확실히 건드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사고 날 겁니다. 윤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를 고발합시다. 민수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싸워요. 윤희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의 집. 문틈으로 편지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에서 돌아온 수진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를 건드리면 내 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수진이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협박 편지가 왔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물러나겠습니다. 수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윤희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딸이기도 해요. 이제 내가 지킬게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 확인도 안 된 일인데.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를 내 집으로 데려와요. 지금 당장. 윤희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민수와 수진이 윤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어디야? 수진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윤희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윤희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21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와요. 안전한 곳이에요. 윤희가 수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윤희가 차를 따랐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수진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말씀하셔야 합니다.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신청서였습니다. 수진아, 내 생년월일이 정확히 언제니?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어리둥절한 표로 대답했습니다. 2003년 3월 15일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도 놀라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날이 내가 아이를 낳은 날이야. 윤희가 출생증명서를 꺼내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수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말이야.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하셨어. 너를 2003년 3월에 입양했다고.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21년 전 내가 낳았어. 윤희가 수진을 안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민수가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민수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이 민수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검. 태준이 검사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진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들어가 진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서윤석의 범죄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진술서를 펼쳤습니다. 15년 전 민수 사업 파탄 공작, 7년 전 교통사고 조작,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공범 아닙니까? 검사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협박을 받았습니다. 서윤석이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건설 본사. 준호가 자신의 컴퓨터 파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석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야, 윤희를 퇴진시키면 회장직은 내 거야. 서윤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강민수를 제거했지. 서윤석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준호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서윤석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가 뭘 한 거지?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고모님 계신 곳 알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자택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희의 집 거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오늘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윤희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마셔요. 윤희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받아들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무실 계약하러 나가셨어. 곧 오실 거야. 윤희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수진이 찻잔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해. 시간이 필요해. 윤희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빠는, 강민수 아빠는 진짜 제 아빠예요. 수진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민수 씨는 21년간 너를 친딸보다 더 사랑으로 키운 진짜 아버지야. 윤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고모님 계십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윤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윤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준호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제가 고모님을 스캔들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해서 사진 찍어 언론에 흘린 것도 저였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윤희가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 윤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제 제대로 된 경영인이 돼.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 윤희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틀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서윤석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윤석이 휠체어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석 씨 살인교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석이 신문을 접으며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윤석이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박태준 씨의 진술과 물증이 확보됐습니다. 수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찰 조사실. 윤석이 의자에 앉아 검사와 마주했습니다. 15년 전 강민수 씨의 건축사무소를 고의로 파산시켰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윤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증거가 없는 소리 아닙니까? 윤석이 비웃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건설이 협력업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문서입니다. 당신 서명이 있네요. 검사가 서류를 윤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사업상 판단이었습니다. 윤석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7년 전 강민수 씨 부인의 교통사고는요? 검사가 USB를 재생했습니다. 윤석의 비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확실히 건드렸습니다. 윤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청부업자 김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당신 비서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진술했어요. 검사가 윤석을 쳐다봤습니다. 윤석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비자금 계좌입니다. 15년간 300억 원을 조성했더군요. 검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대한건설 이사회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석 명예회장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준호가 보고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예회장직 박탈과 보유 지분 회수 안건을 상정합니다. 준호가 서류를 돌렸습니다. 찬성.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들이 윤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회장직을 계속 맡아주십시오. 이사 한 명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된 답변이 있습니다. 윤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준호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오빠의 범죄와 제 개인적 삶은 별개입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윤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윤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일어나요. 윤희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대로 된 경영인이 되어 회사를 잘 이끌어요. 윤희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예회장님으로서 평생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 다시건축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민수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이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윤희가 민수 옆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윤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이 짐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 책상은 어디에 놓을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가 자리 어때요? 햇빛 잘 들어오는 곳으로. 윤희가 가리켰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다시건축을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저소득층 공공주택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준호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대한건설 사회공헌 사업 1호로 다시건축에 맡기고 싶습니다.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설계도를 보는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윤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의 집. 수진이 거실에서 건축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따뜻한 수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먹어요. 윤희가 수프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수프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윤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수진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버리신 거. 수진이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희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이 윤희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법원. 서윤석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 윤희와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윤석에게 살인교사, 업무방해,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윤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생아, 조카야. 미안하다. 윤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가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윤희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 윤희가 민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윤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6개월 후 다시건축 사무실. 민수가 책상 앞에 앉아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공공주택 3D 모델이 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요. 윤희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일 준호한테 보여줘야 해. 민수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윤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잡은 기회야. 놓칠 수 없어.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현장 답사를 나갔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공공주택 부지였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땅을 살피고 측정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소장님, 그늘에서 좀 쉬시죠. 현장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봐야 해요. 민수가 측정기를 들고 걸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측정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소장님, 관리자가 달려왔습니다. 민수가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119 불러요. 관리자가 소리쳤습니다. 30분 후 민수는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윤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관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윤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산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윤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윤희에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전 단계입니다.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간 누적된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요 원인입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즉시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6개월 내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희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후 민수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희가 수술실 앞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윤희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술 중이야. 괜찮을 거야.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윤희와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윤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내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민수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제발. 윤희가 민수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수진이에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중환자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음식을 가져왔지만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좀 드세요. 미란이 권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이 깨어나면 먹을게요. 윤희가 민수만 바라봤습니다.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가서 쉬라는 윤희의 말에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윤희 혼자 중환자실에 남았습니다. 당신이 22년간 우리 딸을 지켜준 것처럼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윤희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돌아와요. 우리 아직 함께 할 날이 너무 많아요. 윤희가 민수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새벽 5시 민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윤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여보. 윤희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희? 민수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윤희가 민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윤희가 민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윤희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윤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6개월 내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스텐트 시술로는 안 되나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현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심장 근육 자체가 많이 손상됐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가 복도 구석으로 걸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또 오는 거죠? 윤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란이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미란이 윤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이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깨어났어. 하지만 윤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수진이 윤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퇴원했습니다. 윤희가 민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안방에 침대를 새로 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민수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윤희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당신은 쉬기만 하면 돼요. 윤희가 민수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전 세계 심장 전문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병원들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수의 진료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사흘 후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새로운 줄기세포 재생치료법으로 심장 이식 없이도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희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희망이 있어요. 윤희가 노트북을 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수가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미국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요. 당신이 22년간 내 딸을 키워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하려 했습니다. 윤희가 민수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사실 당신 딸 수진이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수진이 정확한 생년월일이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003년 3월 15일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22세가 아니라 21세라는 거죠?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고백했어요. 수진이를 그날 입양했다고.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윤희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는 내 딸이 맞아요. 그날이 내가 아이를 낳은 날이에요. 윤희가 울먹였습니다.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요. 확실히 해야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윤희와 민수는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수진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희와 민수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9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윤희가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윤희를 안았습니다. 22년 만에 딸을 찾았어요. 윤희가 민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틀 후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수진에게 DNA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 친딸이야. 윤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결과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요? 수진이 윤희와 민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년월일이 엄마가 아이를 낳은 날이랑 똑같았어.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윤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처음으로 윤희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윤희가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22년 동안 못 지켜줘서. 윤희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윤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와 민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진과 미란도 함께였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민수를 진찰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3개월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줄기세포를 심장에 주입하고 재활 치료를 병행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성공 확률은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해요. 의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매일 줄기세포 주입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윤희가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파요? 윤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민수가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활 치료도 힘들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0m도 힘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0m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힘내요. 수진이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민수가 땀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500m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3달째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65%까지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윤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적입니다. 환자분의 의지와 가족분들의 헌신 덕분이에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윤희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 민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수진이에게 진실을 다 말해야죠. 민수가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가면 함께 이야기해요. 윤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귀국 일주일 후 윤희의 집 거실. 식탁에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윤희가 수진의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윤희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윤희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와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사실은 너를 입양 보낸 사람이 내 오빠였어.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숨을 멈췄습니다. 21년 전 오빠가 날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서 제왕절개로 너를 낳게 했어.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너는 이미 없었어. 윤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민수 아빠의 아내한테 너를 입양 보냈던 거야. 윤희가 서류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모르셨던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셨어. 하지만 오빠를 도왔어. 나한테서 너를 빼앗는 걸. 윤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진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제 진짜 부모예요.
아빠는 저를 키워주셨고 엄마는 저를 낳아주셨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 면회실. 윤희가 유리창 너머에 앉았습니다. 서윤석이 수감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동생, 윤석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희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왜 그랬어요? 윤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윤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문을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잘못됐어. 내 인생을, 민수 인생을, 수진이 인생까지 망쳤어. 윤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가 한참 동안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미워하지는 않아요. 윤희가 일어섰습니다. 오빠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 딸을 찾았고 진짜 사랑도 되찾았어요. 윤희가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동생아, 윤석이 불렀습니다. 윤희가 멈춰섰습니다. 행복해라. 제발. 윤석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다시건축 사무실. 박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민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15년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태준이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가 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너도 피해자였잖아. 민수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태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 그게 진짜 사과야.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한 해가 흘렀습니다. 아산시 공공주택 부지 희망 커뮤니티 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희, 민수, 수진이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건물은 다시건축의 첫 작품입니다. 수진 건축가가 설계하고 민수 소장님이 감수하셨습니다.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건물은 제 부모님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부모님처럼 이 공간이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건물 1층 로비에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윤희, 민수, 수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희가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이제 우리 가족을 되찾았어요. 윤희가 민수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나눌 수 있게 됐네요. 민수가 윤희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수진이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멈춰섰습니다. 윤희.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줘.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네. 윤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윤희를 안았습니다. 수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아빠.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후 다시건축 사무실. 벽에 여러 수상 사진이 걸렸습니다. 수진이 설계한 건물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건강하게 후배 건축가들을 가르쳤습니다. 윤희는 명예회장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이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윤희와 민수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임신했어요. 수진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윤희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윤희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녁 세 사람은 커뮤니티 센터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윤희가 민수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신분도,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윤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죠. 민수가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거예요. 영원히. 수진이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꽉 안은 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챕터와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클로징 멘트 500자 내외로 써줘. 클로징 멘트 맨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써줘.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이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재벌 여회장과 일용직 인부라는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신분의 벽도, 가족의 배신과 음모도, 심지어 생사를 오가는 병마저도 이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권력과 부를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했고, 강민수는 22년간 정성으로 키운 딸이 사랑하는 여인의 친딸이라는 기적 같은 운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두 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이들은 결국 행복을 되찾았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희망의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신분도,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